2019년 여름, 한 통의 긴급 보고가 평양 중심부를 뒤흔들었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 특수관리구역에서 근무하던 옥책 전담 세척관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가 남긴 것은 단 하나, 마지막으로 닦아낸 옥책의 눈부신 광택뿐이었습니다. 혁명 혈통을 새긴 옥책. 백두 혈통의 위대성을 옥에 새겨 영원히 보존하는 최고 기밀 유물입니다. 이것을 만지고 닦을 수 있는 사람은 전국에서 단 3명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흰 장갑을 끼고 옥책에 먼지 하나 없애며 경건하게 광을 냈습니다. 그러던 제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국경을 넘었을까요? 어떻게 최고 등급 보안 구역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저는 마지막 날 그 옥책을 그토록 정성스럽게 닦아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꽃제비 채널이 전하는 한 여성의 각성과 탈출, 그리고 그가 남긴 광택의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울림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정희연입니다. 평양 중구역에서 태어나 당 간부였던 아버지 덕분에 평양외국어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성부는 핵심 계층. 할아버지가 항일발치산 출신이었기에 저희 집안은 3대가 평양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2012년 26살이던 저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혁명사적관리부로 발령받았습니다. 처음엔 일반 문서 정리였습니다. 하지만 1년 뒤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 특수유물관리과로의 전출이었습니다. 동무는 조상 대대로 충성스러운 혈통이고 손재주가 섬세하며 무엇보다 입이 무겁소. 당에서 동무를 선택했소. 그렇게 저는 옥책 세척관이 되었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 지하 3층, 온도 18도, 습도 55%로 유지되는 특수 보관실. 그곳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 업적을 새긴 옥책 12권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한 권당 무게 15kg, 순백옥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세척은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정확히 3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2명의 동료가 흰 비단 장갑을 끼고 특수 제작된 사슴 털붓으로 먼지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 증류수에 적신 무명천으로 옥책 표면을 닦습니다. 마지막으로 옥 전용 광택제를 바르고 부드럽게 문질러 광을 냅니다. 하루 4권, 12권을 모두 닦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옥책으로 돌아가 반복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매주 생활 총화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유산을 지키는 영광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보안 규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작업실 출입 시 금속 탐지기 3번 통과. 작업 후 옷 갈아입기 필수. 작업 중 대화 금지. 휴대전화는 물론 손목시계조차 반입 불가. 귀가 후에도 가족에게조차 구체적 업무 내용 언급 금지. 위반 시 정치 범수용소 직행이었습니다. 각성은 2017년 가을 5번째 옥책을 닦던 날 찾아왔습니다. 그 옥책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1978년 6월 평안남도 순천 지역 농장을 현지 지도하시며 인민들에게 쌀 배급을 2배로 늘리라 교시하신 혁명적 사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닦으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1978년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해 순천 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배급이 끊겼고 할머니가 그곳에서 굶어 돌아가셨다고요. 옥책에 새겨진 쌀 배급을 2배로와 현실의 배급 중단. 무언가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문은 즉시 마음속 깊이 묻어야 했습니다. 의심 자체가 반역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옥책에 새겨진 다른 내용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75년 황해도 방문시 전기를 모든 가정에 공급하라 지시하셨다는 기록. 하지만 저희 할아버지는 1980년대까지도 황해도에서 호롱불을 켜고 살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매주 정성스럽게 닦아내는 이 옥책들은 역사가 아니라 신화였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만들어진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거짓의 광을 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6번째 옥책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사슴 털붓을 움직이는 제 손은 떨렸습니다. 옥책에 새겨진 위대한 장군님의 은덕으로 인민들이 이 밥에 고기국을 먹게 되었다는 문구를 읽으며 저는 작년 겨울 굶어 죽은 이웃집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광택제를 바르며 저는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거짓을 닦으며 살아야 하는가? 이 아름다운 광택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가? 의심은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 김설이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언제나 당의 교실을 완벽하게 암송했고 생활총화에서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자아 비판을 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어느 날 작업 중 설이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희연 동무도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나요? 이 옥책들이 정말 진실일까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시험입니다. 그가 보이부 요원이라면 제 대답 하나로 저는 끝입니다. 저는 장갑 낀 손으로 옥책을 더 세게 눌렀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동무가 지금 반당적 발언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설이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간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작업실 안의 침묵은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 설이가 제 아파트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빠르게 안으로 들어온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믿어주세요. 저는 보이부 사람 아닙니다. 저도 동무처럼 의심하고 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옥책에 새겨진 내용과 우리가 목격한 현실의 괴리. 매일 광을 내며 느끼는 공허함.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전부인가 하는 질문. 우리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설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요? 여기는 금수산 태양궁전입니다. 가장 삼엄한 경비구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합니다. 우리는 핵심 성분이고 의심받지 않는 위치에 있어요. 아무도 우리가 떠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체제의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기회였습니다. 준비는 석 달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2월부터 5월까지 우리는 완벽한 충성자를 연기했습니다. 생활총화에서 더 열렬히 수령님을 찬양했고 동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의심을 살까봐 오히려 모범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저는 매달 받는 특수직종 수당 중 절반을 몰래 보관했습니다. 설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돈 500위안. 압록강을 건너는 안내인에게 줄 돈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탈북 경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장마당에서 중국 물건을 파는 장사꾼을 주목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국경을 오가며 밀수를 했습니다. 4월 어느 날 저는 해산 출신이라는 한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중국산 화장품을 사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압록강 건너편에서 가져왔지. 위험하지 않나요? 아주머니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안 위험한 게 없어요. 그날 저는 아주머니에게 150위안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는 한 장의 전화번호를 찍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해산에 가거든 이 사람 찾으시오. 강 건너는 걸 도와줄 거요. 5월 23일 우리는 평양을 떠날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명목은 혁명사적지 답사.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 방문 신청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핵심 인력에게 국내 여행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옥책 보관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2권의 옥책을 모두 닦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오래, 더 정성스럽게 광을 냈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작업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옥책은 제가 만든 광택 속에서 달빛처럼 빛났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광택이 제가 여기 있었다는 마지막 증거가 될 것이라고. 5월 25일 새벽 5시, 저와 서리는 평양역에서 기차에 올랐습니다. 허가증과 신분증을 검사받고 묘향산행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묘향산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역인 구장역에서 몰래 내려 해산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해산까지는 12시간이 걸렸습니다. 검문소를 3번 통과했습니다. 매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분증은 완벽했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 근무자. 검문소 보안원들은 오히려 경례를 했습니다. 해산에 도착한 것은 밤 9시였습니다. 장사꾼 아주머니가 알려준 전화번호로 연락했습니다.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평양에서 온 동무들이구만. 돈 있나? 우리는 500위안을 건넸습니다. 남자는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 2시. 압록강 상류 지점으로 가겠소. 그때까지 이 여관에서 대기하시오. 여관방에서 서리와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밤 11시쯤 서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희연아,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모르겠어.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어. 새벽 2시, 남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검은 옷을 입고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압록강까지는 걸어서 40분. 산길을 헤매며 걸었습니다. 멀리서 순찰대의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압록강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약 50m 정도. 하지만 물살이 빨랐습니다. 지금 물에 들어가시오. 소리 내지 말고 천천히. 저쪽 강변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요. 물은 차가웠습니다. 5월인데도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서리의 손을 꽉 잡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멈춰. 국경경비대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저는 서리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뛰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물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발, 두 발. 물 위로 총알이 튀었습니다. 저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서리가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붙잡고 끌었습니다. 조금만 더. 총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중국 쪽 강변이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빨리 올라와요. 중국어였습니다. 저는 서리를 먼저 밀어 올렸습니다. 그 다음 저도 강변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한 발 더 총소리가 들렸고 제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중국인 브로커가 우리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는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북한 강변에서 손전등 불빛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국경선을 넘었으니까요. 차 안에서 서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공포, 안도, 슬픔, 희망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한 시골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물과 마른 옷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 어깨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총알이 스치고 간 자국이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여기서 며칠 쉬세요. 그 다음 한국 대사관으로 연결해 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창문 너머 별을 보았습니다. 같은 하늘인데
이곳의 별은 더 밝아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밤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들,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스마트폰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지금 저는 한 문화재 복원센터에서 일합니다. 옥으로 만든 조선시대 유물을 닦고 복원하는 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여전히 옥을 닦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짓이 아닌 진짜 역사를 닦습니다. 서리는 대구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작은 카페를 운영합니다. 가끔 서울에 올라오면 우리는 만나 커피를 마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날 밤 압록강의 차가운 물을 떠올립니다. 제 부모님과 오빠는 여전히 평양에 계십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탈북한 후 그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여기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그들이 바랄 유일한 것이라는 걸. 어제 저는 박물관에서 조선시대 왕실 옥책을 보았습니다. 진짜 역사가 새겨진 옥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옥책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닦던 그 옥책들은 지금 누가 닦고 있을까? 그 사람도 저처럼 의문을 품고 있을까? 언젠가 그도 떠날 수 있을까?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자유를 얻은 순간부터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꿈을 꿉니다. 옥책에 광을 내는 꿈. 하지만 이제 그 광택은 거짓이 아닌 진실을 비춥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